2026년 3월의 어느 새벽, 중동의 사막 어딘가에서 극비 메시지 하나가 발송됐습니다. 수신처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내용은 세 줄이었습니다. 요격탄이 바닥나고 있다. 이란이 멈추지 않는다. 지금 당장 보내달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한국을 찾은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답은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을 말문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주말 동안 수십 발 추가 생산 가능. 다음 주 배송 가능. 전쟁 한복판에서 미사일을 다음 주에 배송하겠다는 나라. 아마존도 쿠팡도 흉내낼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이 속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속도 하나가 두바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지키고 한국의 주유소 기름값까지 바꿔놓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알림 설정,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준비한 합동 타격 작전이 이란 핵시설을 동시다발로 강타했습니다. 수십 개의 표적이 단 하룻밤 사이에 불길 속으로 사라졌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을 명령했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이 사방으로 쏟아졌습니다. UAE, 쿠웨이트, 사우디, 카타르의 주둔한 미군 기지와 걸프 국가들의 석유시설이 표적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중동의 밤하늘이 단 하룻밤 만에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UAE 방공망이 일제히 가동됐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리고 한국의 천국-II. 세 나라가 만든 방패가 UAE 하늘 위에서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수십 년간 전 세계 분쟁지에서 검증된 노련한 체계였고, 에로우는 탄도미사일을 성층권에서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천궁2는 이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 불을 뿜었습니다. 며칠 뒤 국회에서 수치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UAE에 배치된 천궁2 두 포대가 약 60여 발을 발사했고 요격률은 96%였습니다. UAE 국방부가 발표한 전체 수치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이 격추됐고 자폭 드론은 689기 중 645기가 파괴됐습니다. UAE 전체 방어율이 90%를 넘은 가운데 천궁2가 독립적으로 기록한 수치가 96%였습니다. 96%. 이 숫자의 무게를 느끼려면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요격률이 50%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란 탄도미사일의 절반이 그대로 지상을 향해 내리꽂힙니다. 세계 금융 허브이자 중동 최대 관광지, 인구 340만 명의 두바이 도심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천궁2가 이 성과를 낸 데는 설계 철학에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궁2는 레이더와 발사대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집약했습니다.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탐지하면서 여러 표적을 병렬로 추적합니다. 미사일은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으로 먼저 밀려나온 뒤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콜드런치 방식을 씁니다. 발사 직후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 다양한 각도의 표적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포, 요격 고도 최대 15km. 이 수치는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이란의 실제 탄도미사일 앞에서 96%라는 결과로 증명된 숫자입니다. 방산시장에서 이보다 강력한 마케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전 결과가 공개된 직후 UAE가 취한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념행사도 감사 성명도 없었습니다. UAE는 즉각 한국에 짧은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천궁2 추가 공급을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감사보다 요청이 먼저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요격 미사일에는 치명적인 숙명이 있습니다. 전차는 부서져도 수리하면 다시 달립니다. 전투기는 착륙해서 연료를 채우면 다시 하늘로 오릅니다. 하지만
요격 미사일은 다릅니다. 한번 발사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재사용도, 재충전도, 수리도 없습니다. 전쟁이 이어질수록 재고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방산업계에서는 이것을 소모제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21세기 들어 3번의 전쟁을 거치며 전 세계 방공, 재고를 거의 바닥까지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저주가 얼마나 냉혹한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먼저 보여줬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직후 NATO가 지원에 나섰지만 수십 년간 창고에 쌓아두었던 재고가 불과 몇 달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 방산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절반 이하로 줄여왔습니다. 전쟁은 이제 없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와도 공장이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달라고 할 때마다 유럽 국방부 장관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이언돔이 가자 로켓을 막아내는 동안 요격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소진됐고 이스라엘은 미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미국도 자국 비축량을 털어보내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재고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미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년간 소모됐고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상당량이 쓰인 뒤였습니다. 전 세계 방공 미사일 재고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장 나쁜 타이밍에 중동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불붙었습니다. UAE만이 아니었습니다. 걸프 전체가 탄약 확보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천국-II 두 포대가 교전 초반에만 약 60여 발을 소모했습니다. 포대 하나에 요격탄 32발이 필요합니다. 두 포대면 64발. 초반 교전만으로 이미 두 포대 분량에 육박하는 탄약이 사라진 겁니다. 이란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 이상 발사대가 빈통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UAE는 그 공포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UAE는 먼저 포대 조기 납품을 요청했습니다. 계약된 10개 포대 중 2개만 배치되어 있으니 나머지를 계획보다 앞당겨 보내달라는 겁니다. 한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 공군 납품 물량이 이미 라인에 올라가 있고 사우디와 이라크의 계약 물량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계약을 어길 수 없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 원칙. 이것 자체가 한국 방산 신뢰도의 일부였습니다. UAE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대는 됩니다. 탄약만이라도 먼저 달라. 총 말고 총알이라도 먼저. 전쟁 중인 나라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협상의 언어였습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보급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96%를 만들어낸 그 무기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자국민의 목숨을 지켰다는 것, 그래서 더 달라는 것. 그게 가장 믿는 파트너에게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한국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률을 높이면 이번 주말 안에 수십 발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 항공편만 확보되면 다음 주 수출 형식으로 배송할 수 있다. 수십 발은 두 포대를 채우고도 남는 물량이었습니다. 이 한 줄이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말 동안 수십 발, 다음 주 배송.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속도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로키드 마틴은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을 연간 약 500발 생산합니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4발입니다. 주말 이틀이면 최대 3발도 안 됩니다. 한국이 주말에 찍어내겠다는 수십 발이 로키드 마틴 기준으로는 몇 주치 분량입니다. 같은 전쟁터, 같은 긴급 수요 앞에서 한국만이 그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히 공장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가도 비교가 안 됩니다. 패트리어트 PAC-3 한 발의 단가는 약 53억 원입니다. 천국-II는 약 15억 원, 3분의 1 수준입니다. 싸고 빠르고 실전에서 96%를 증명했습니다.
이란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하늘 아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선택지를 두고 다른 걸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구매 결정권을 가진 국방장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속도의 뿌리를 알면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한국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이 넘었지만 북한과의 전쟁은 법적으로 한 번도 종료된 적이 없습니다. 총성이 멈췄을 뿐 전쟁 상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사실이 한국 방산의 DNA를 처음부터 다르게 새겼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에게 전쟁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 방산 기업은 수주를 받으면 납기를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비용을 최적화하는 편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냉전이 끝나자 유럽 방산은 생산 라인을 줄였습니다. 전쟁은 없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서야 유럽은 자신들의 방산 기반이 얼마나 얇아져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서방 방산, 공급망이 실제 위기 앞에서 얼마나 느린지를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평시에도 전시 수준의 생산 역량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내일 당장 북한이 38선을 넘으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모든 시스템이 설계됐습니다. 속도와 물량은 이 나라에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공장 설계부터 부품 조달 방식, 인력 운용 방식까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트남전에 파병한 한국군이 쓴 무기는 대부분 미국에서 빌려온 것들이었습니다. 자주 국방 없이는 나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방과학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자국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탄도미사일을 주말에 수십 발 찍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이 50년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단순 조립에서 핵심 기술 국산화로 방향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면 공급망이 흔들릴 때 생산이 멈춥니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 체득한 그 교훈이 국산화를 방산 철학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 철학이 2026년 주말 긴급 생산으로 증명됐습니다. 비극이 경쟁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그 전환점의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1999년 처음 양산됐을 때는 핵심 부품 일부를 외산에 의존했습니다. 수십 년간 개량을 거치며 국산화율을 끌어올렸고 지금은 전체 생산 라인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공급망을 끊어 한국의 생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과 역사적인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유럽이 무기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시기였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2 납품에 수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람스도 대기줄이 수년치라고 했습니다. NATO 국가들이 수십 년 만에 방산 재건에 나섰지만 쪼그라든 공장들이 하루아침에 속도를 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7월에 계약하고 그해 12월에 첫 K9 자주포를 납품했습니다. 계약에서 납품까지 5개월. 전차를 주문하고 같은 해에 실물을 받아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할 줄 몰랐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속도의 비밀은 공장 규모가 아닙니다. 평시에도 언제든 전시 생산 속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천국-II 주말 긴급 생산도 이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라인 가동률을 높이면 이틀 만에 수십 발을 더 만들 수 있다는 말이 가능한 이유는 그 라인이 처음부터 전쟁이 터져도 즉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0년간의 분단이 만든 긴장이 2026년 중동 하늘 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는 속도가 됐습니다. UAE는 감사를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UAE 정부는 한국에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공급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국 내 유가가 폭등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경유값이 휘발유를 추월하고 서울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서며 시민들이 패닉바잉에 나서던 날들이었습니다. UAE 국영 석유회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항만으로 한국 유조선 2척을 즉시 들여보냈습니다. 한국 내 보관 중이던 원유 400만 배럴을 채워보냈고 UAE가 한국과 공동 보관하던 비축 물량 200만 배럴도 원할 때 언제든 쓰라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합산 600만 배럴,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인 약 289만 배럴의 2배를 넘는 물량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천국-II가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무기가 외교가 됐고 외교가 에너지 안보가 됐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사막에서 미사일과 원유가 교환됐습니다. UAE가 천궁2를 처음 선택한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4조 6천억 원, 약 35억 달러, 10개 포대. 당시 천궁2는 실전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는 무기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방공망을 운용하는 나라가 아직 전쟁터에서 한 번도 불을 뿜어본 적 없는 한국제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인 가격, 그리고 압도적으로 빠른 납기. 그 선택이 2026년 2월 28일 밤 96%라는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이 숫자가 중동 방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이미 천궁2 10개 포대를 약 32억 달러에 계약한 상태였고 이라크는 2025년 8개 포대를 약 29억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UAE 35억, 사우디 32억, 이라크 29억, 세 나라 합산 96억 달러, 한화 12조 원이 넘는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전 이후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가 96%를 생방송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카탈로그 수치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전시회 시연 영상도 반쯤은 의심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 실제 탄도미사일을 96%로 막아낸 실적은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일즈맨이 된 셈입니다. 중동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패트리어트, 타이푼, 라파엘. 이 이름들이 중동 방공망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보여준 그림은 달랐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어트는 단가가 비싸고 생산이 느립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물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싸고 빠르고 96%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선택지를 두고 국방장관이 다른 걸 고를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주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천국-II 레이더를 개발한 한화 시스템과 발사대를 공급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달 만에 각각 32%, 15% 이상 올랐습니다. 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LI진엑스원은 한 달 만에 49.9% 급등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협력사, 부품업체, 추진체 제조사까지 연쇄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천궁2 하나가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를 들어올렸습니다.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천국-II의 실전 성공이 후속 무기 수출의 문을 엽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 체계는 4등급 고고도 방어 무기입니다. KF-21 전투기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천궁2가 실전 신뢰를 증명한 지금 이 무기들의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한국 무기는 진짜 전쟁에서 작동한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2026년 3월 총성이 울리는 사막 위에서 한국은 주말에 미사일을 찍어냈고 다음 주에 배송했습니다. UAE는
유조선에 석유를 가득 실어 보냈습니다. 무기가 외교가 되고 외교가 에너지가 되는 시대. 한국은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든 것은 70년간의 분단이 남긴 긴장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